여인수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2차전지 쪽에서는 약간의 좀 이슈가 좋지 못한 이슈가 나왔고요. 또 방산은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산 섹터 오늘장에서 또 날개를 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 나타내는 종목군들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주말이었죠.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올라가지고 조정을 좀 받았죠. 일단 다우 나스닥이 같이 좀 뺐습니다. 빼고 오늘 뭐 중국도 조금 쉬어가는데 단기 흐름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는 잘 돌려놨는데 일단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수를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기 매도가 좀 걸리는 업종군들 특히 이제 대표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팝니다. 뭐 외국인들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로 잘난 친구들은 아니고요. 이 안에 롱숏 펀더들이 다수예요. 항상 지금 최근 5, 6월장 그랬었습니다. 또 한 번 지난주 실패한 거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죠. 뭐 도전하는 건 자유니까. 네, 그런데 요거는 선물에 금방 연동된 물건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들은 오후에 조금 선물 매도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밑으로는 역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받아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표주들은 조금 조정을 다 받고 갑니다. 네, 돌아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전에 11만 3천 원대까지 줬죠. 네, 5천 원 밑으로 찍어 누르는 거는 위기보다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 반도체가 작은 모멘텀이 아니니까요. 네, 대신에 오늘 뭐 반도체는 뭐 중소형 선택 주자들이 하고 2차 전지도 대표주는 시더라도 코스닥이 선택 주자들이 양극재나 핵심에서는 시세 나고 있습니다. 대표주만으로 다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제법 하락폭을 키운다는 거죠. 대신에 LG화학이 오늘 지금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체제가 뭐냐? 지난주 제가 후반부에 장이 조정을 주면은 방산 쪽으로 수급이 모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목요일 저녁 유튜브에서 어제 제가 일요일 저녁 또 특집 방송으로 한국형 방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코너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한 사람들은 왜 올라간지 알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왜 뭐 순환 매도로 갔다고 생각하겠죠. 예, 일단은 방산 이야기한 김에 좀 보면은 오늘 방산 대표주들이 뭐 모조리 다 강세가 나옵니다. 하나에어로서 사고 쳐버렸어요. 끝까지 10만 원을 안 깨고 2달 쉬었습니다. 요 쉬는 과정이 보유자들 지루했겠죠. 하지만은 모멘텀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이 하나에어로서는 신고가가 나와버렸습니다.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고점 천리 하는데 왜 대형주가 신고가가 나나요? 신고가가 나는 대표주가 있는 장은 끝난 장이 아닙니다. 그 정상으로 보시 차트 보고 뭐 지수를 평가하려고 하죠. 일반인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요것을 설명을 토마티에서 제가 출연하기 전에 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왜 뭐 이유 없는 베팅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베팅이 없고 오늘 방산주는 방산의 자체적인 다 가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폴란드 본계약에서 지금 실행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 미국 지금 7월 이후에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예산 배정받은 해군 공군 고등기 훈련 뭐 500대 넘죠. 한 20조짜리. 물론 우리나라가 딴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어로서도 지금 방산 모멘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이게 움직이는데 저 판단이 맞으면은 7월 11일에서 12일 열리는 오늘 방산주의 상승 배경은 7월 11일에서 12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이 정상회담에 한국에 뭔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뭐 당장 우크라이나 실전에 배치하는 지금 무기나 뭐 포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육군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공급 가능한 나라는 한국인데 이거는 정말 그 국가적 운명을 걸고 선택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점에 대통령 방문하지 않겠나 기대가 돼요.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공식 뭐 답변은 안 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방산도 움직이는데 삼부 토건, 뭐 멜리토폴, 뭐 시가지 재건 이 기대가 상황이 확 가버리죠, 같이. 아, 이걸 보면 저는 유추 해석할 수 있어요. 재건 관련해 가지고 방문이 잡힐 수 있겠구나. 그럼 대통령이 가면 뭐 또 뭐 계약할 수 있고 방산 부분 이제 폴란드나
저 루마니아, 체코 지금 실은 딜이 좀 진행된 게 있거든요. 딜이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다만 오늘은 단기 고점 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하시고, 네, 방산 3부 토고는 움직이는데 제가 재건 관련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단순한 기대치입니다. 재건 관련주는 진짜 단순한 기대치예요. 우리가 그거를 뭐 재건을 첫 번째 전쟁이 언제 정확하게 끝날지 몰라요. 지금 서방에서도 올 여름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자세히 조사해 보면 전쟁은 올 여름에 못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반격하다가 오히려 러시아한테 크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최근은 어쩌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청와대발 이슈가 나오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게 오늘 방산과 재건이에요. 방산은 오다와 원전도 오다를 받고 발주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재건은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거. 다만 시세는 완투던 이번 주 시세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펀더멘탈 기반인가 그냥 단순한 재료인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나중에 좀 손해도 많이 봐요. 네, 이거 제가 말씀해 드리겠고. 다시 2차 전지 돌아가 대형주는 약하지만은 제가 어쨌든 뭐 실전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양극재 두 놈에다 집중해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말씀을 딱 뭐 선을 그어드린 바 있고, 이거는 뭐 공개 추천주가 돼버렸네요. 에코프로. 지난주 6, 7만 할 때 실전했는데 많이 샀다 하죠? 네, 오늘 뭐 78도 찍고, 요대로 가는데, 저의 이 모습을 볼 때는 양극재 재료가 많아요. 네, 지금 요 공매도와의 싸움이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공매도 저렇게 대량으로 쳐놨는데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보유자들은 즐거워집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나중에 대기 매수세가 되는 거니까. 위로, 또는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80만 원을 만일에 뛰어넘는 순간에 찾아오면 공매도가 포지션을 변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양극재가 유일하게 강한 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퓨처엠도 36여 분에 저점 나왔고요. 네, 지금 고개 돌리죠. 단기 3중 바닥형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다 사라진 시대다. 다만 이제 에이스들 말고는 다수는 빠지거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뭐 시장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대형주가 쉴 뿐입니다. 반도체 PCB 관련주가 이번에 제가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미수 패턴 더 올라가면 투자 경고가 달립니다. 과연 경고를 달 건가 오늘 플러스 나가지고 달면 신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선에 있는 대덕전자, HBM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주들 여기서 바로 안 끝내요. 월요일도 들어갑니다. 대덕전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주 다 약엔 주가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PSK 홀딩스는 HBM 공정에 이물질 제거하는 핵심 공정 작업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당기는 HBM 반도체 관련주들 내가 제일 강합니다. 6월 달에. 네, 결국 반도체 결국 작은 수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조정식 관심을 가지면 또 찬스는 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될까. 오늘 실은 조선도 실은 움직이는데 다시 또 돌아가는데 왜 갑자기 하나오션이 강할까? 이 안에는 제가 한국형 잠수함 수주전이 있다는 거죠. 방산도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유아주도 좀 생겨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엔터는 대충 못 가는 것 같아서 끝날 것 같죠. 천만에. 네, 매물 소화되어 갑니다. 하이버 7월의 재료가, 신규 앨범 재료가 다 있고요. 당기는 SM이 제일 좋았죠. 중국 문호 개방. 단 SM은 이제 12만 원 넘어가면 메리트가 없어지고, 네, 중국과 관련된 큐브 엔터, 네, 엔터주도 시세가 알게 모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기간에 재계약 불확실성에 YG는 3중 바닥을 쳤죠. 부정보다는 긍정이 강하다. 조만간 추세 반전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눈에 띄는 섹터 몇몇, 그리고 오늘은 또 방산이 워낙에 강하기도 했고 또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어서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집중 전략도 이쪽인지 전략을 어떻게 한 주 동안 세워봐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죠. 네, 전략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장이 고점 치고 이제 주저앉는 장이 나올까, 무서운 장일까, 아니면은 이격 조정 주고 지금 롱숏 펀더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좌충우돌 하다가 다시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제가 올여름장까지는 제가 봄부터 말씀드렸어요. 올여름장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올 가을장에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여름장에는 괜찮으니까 지금 이제 6월장은 지금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쯤에서 경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진 경계인데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핵심 지금 모멘텀이 불이 붙어 있고,
네, 강력한 이슈가 지금 모아져 있는 핵심 2차 전지 쪽은 뭐 양극재나 핵심 소재주고, 반도체는 지금 GPU 반도체, HBM 반도체, 그리고 지금 나노 공정 관련 지난주 전부 다 터졌어요. 언급드린 것들. 그런 쪽은 잘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단발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재료가 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갈 때 아마 뒤에 갈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피날레 파동이 나오는 장이 올여름 장이에요. 그전에는 중소형주가 우세하다는 거죠. 근데 섹터를 잘못 선택해버리면 막 먼저 자빠지거나 흔들림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엔트도 뭐 팔아먹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는 자유고, 여러분들이. 네, 시세는 더 남았다. 쪽이고. 그 다음에 방산과 재건, 대통령 7월 이슈에 먼저 연동될 가능성으로 저는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맞는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지수는 단발, 종목은 단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1차 급등하고 또 소화하는 주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번 정부는 배팅 붙이고 뭔가 발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저들도 6월, 7월 가는 사이는 단발이 아니라는 거지. 네, 다만 이제 방문 일정 근접했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스케줄로 잡고 시세를 좀 보셔야 된다. 소수 집약 하드의 에이스 업황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네, 요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스스로 압축을 해서 대응 전략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될지 이 선택과 집중 시간을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